때문에 한국의 신규 인디 브랜드가 한국에서 소비자와 접점을 찾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다이소에서 화장품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리뉴얼한 점포들을 가보시게 되면, 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대입니다. 네, 오늘은 2분기 화장품 업체들 실적 발표가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좀 주가 하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 부담 빼놓고는 화장품 업종 주가가 하락한 그 어떤 다른 논리적 근거도 찾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를, 좋은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 회복은 이미 좀 바닥을 치고 올라왔습니다. 8월 개별 업체들의 수출 선적을 보게 되면 7월보다 오히려 규모가 커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리콘투, 또 코스맥스, 그리고 여러 브랜드 업체들 보게 되면 아무런 펀더멘탈에 그런 흔들림 없이 견조한 성장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황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좀 나타난 화장품 업황의 산업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ODM 산업의 확장입니다. 최근에 ODM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이제 경쟁이 심하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많은 중소형 ODM 업체들이 정말 발벗고 나서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업의 확장 국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의 심화가 아니라 기회의 확대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실적을 보게 되면 한국콜마 빼놓고는 대부분의 ODM 업체들이 실적이 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21% 국내 사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죠. 그리고 NFC라든지 토니모리 같은 이런 ODM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서, 원래 이들 업체들은 ODM 업체가 아니죠. 원료 업체이기도 하고 브랜드 업체이기도 했는데, 오히려 ODM 사업이 성장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비중이 커지게 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ODM 산업은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경쟁 심화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모멘텀으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의 제품에 대해서 30만 개, 40만 개 정도 생산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100만 개, 200만 개씩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코스맥스, 한국콜마가 사업 캐파가 크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만 맡기기가 조금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하강할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ODM 시장의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한 12에서 13% YOY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거에 비해서 높다라고 하게 되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고, 낮다라고 하게 되면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화장품 밸류체인의 경계가 상당히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료 업체가 ODM을 하고 브랜드 업체가 ODM을 하고, 또 최근에는 ODM 업체가 브랜드 사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현상이 잘 발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화장품 산업은 각 밸류체인별로 경계가 굉장히 뚜렷했습니다. 원료 소지업체 따로 있고, 부자재 업체 따로 있고, ODM 사업 따로 전개하고 있고, 브랜드 업체들은 ODM을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기의 경쟁사인데 누가 자기한테 발주를 하겠어요? 자기의 고객인데 자기가 브랜드 사업하겠다면 어느 거래처가 자기한테 발주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경계가 상당히 뚜렷하게 지어져 있었는데, 원료 업체와 그리고 부자재 업체 베이스를 가진 업체들이 이제 ODM 사업을 전개를 하게 되면 가격을 좀 더 세이브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제시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의 경계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뭐냐고 하게 되면 국내 오프라인 화장품 시장의 구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올리브영 절대적인 원톱 체제였기 때문에 한국의 신규 인디 브랜드가 한국에서 소비자와 접점을 찾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다이소에서 화장품 사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리뉴얼한 점포들을 가보시게 되면 거의 다이소의 화장품 코너가 샵인샵의 크기를 연상케 할 정도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품의 수, SKU가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많은 브랜드들을 아마 입점을 시키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예전에는 올리브영에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큰 검증된 브랜드들한테 세컨 브랜드를 만들어서 3,000원, 5,000원짜리로 들어와라 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최근에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상당히 서로 견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리브영 쪽에서 조금 더 브랜드 업체들한테 그런 다이소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다이소에 입점을 하고 있던 그런 큰 브랜드들이 조금씩 주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클리오라든지 VT라든지 그런 브랜드들이. 그러면 다이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공간을 충분히 넓혀놨고 거기에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을 시켜놔야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올리브영에서 성공한 검증된 대형 브랜드의 세컨 브랜드를 주로 입점을 시켰지만, 최근에는 올리브영에 입점해 있지 않은 브랜드도 심지어 제품력만 좋다고 하게 되면은 입점을 허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ODM 업체들한테도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입점을 하라라고 이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제닉이라든지 삼성 메디코스 같은 그런 전문 화장품 ODM 업체들이 전용 브랜드를 만들어서 다이소에 입점하는 이제 그런 행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ODM 업체들한테는 새로운 성장 실적의 돌파구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이소에 입점하게 되면 다른 데는 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은 가능합니다. 지금 K뷰티의 수출 수요는 상당히 많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에서 마진을 조금 덜 내더라도 수출로 또 마진을 확보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이소를 시작으로 한 유통시장의 변화가 화장품 밸류체인의 경계를 옅어지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이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마트가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최근에 4,950원짜리 이마트 또 전용 제품이 들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마트가 이렇게 화장품을 확대를 하게 되면 롯데마트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하고 롯데마트는 이자녹스, 라크베르, 이니스프리 뭐 이런 기존의 원브랜드 숍에 숍인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임대료 정도를 받는 뭐 이런 사업 구조였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 오프라인 화장품 유통이 이제 상당히 건강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올리브영 독점 체제여가지고서 여러 부작용들이 있었는데, 유통이 경쟁이 이렇게 심화가 되면은 브랜드 업체들은 좋은 거죠. ODM 업체들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 화장품 오프라인 유통이 좀 정체돼 있었는데 최근에 좀 다양화되는 모습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점점 더 ODM 시장을 크게 만들고, 그리고 신규 브랜드 업체들의 진출을 확대시키고, 이제 그러면서 밸류체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제 이러한 다이나믹스로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2분기 실적의 이제 두 번째 특징은 뭐냐고 하게 되면,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의 해외 사업이 신압으로 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은 신규 인디 브랜드 업체들, 그러니까 APR이라든지 달바 글로벌만 독주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취했죠. 그래서 상당히 실적과 주가가 양극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이패밀리SC, VT 뭐 이런 브랜드 업체들은 상당히 저조한 주가 모습을 보이고, APR과 달바 글로벌만 주가가 쭉 가는 이제 이런 양극화가 심해졌었는데, 근데 최근 많은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도
해외 사업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VT라고 볼 수가 있죠. VT의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일본 사업이 좀 꺾이게 되면서 미국 사업이 분기 100억을 기록을 했지만은 좀 아쉬움이 있겠다라는 게 기존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막상 실적을 딱 열어보니까 영업이익은 예상대로 나왔습니다만은 매출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 그 잘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다 기타 부분이었어요. 기타 부분의 매출이 다들 잘 나왔습니다. 다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요거는 일본이나 미국 이외에 유럽이라든지 중동, 러시아 뭐 이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신세대 인디 브랜드들보다 속도는 느리지만 아무튼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도 해외 사업이 전향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미국, 일본을 넘어서 유럽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의 실적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표를 보시게 되면 VT 2025년 2분기 해외 매출 성장률 61%로 1분기 대비해서 높아졌죠. 네오팜도 31%로 1분기 대비해서 높아졌습니다. 토니모리도 21%로 1분기 대비해서 높아졌고 아이패밀리SC 그리고 클리오, 애경산업, AVCNC 모두 1분기 대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도 투자 매력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일단 다 여유가 있잖아요. 밸류에이션이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해외 사업이 두드러지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그리고 무엇보다 이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은 최고 경영진의 눈빛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화장품 산업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격변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때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열정과 패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이제 이런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대표적으로 네오팜, VT, 아이패밀리SC 같은 업체들이고, 우선순위를 말씀드린다면 네오팜, 그 다음에 VT, 아이패밀리SC 순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오팜을 왜 최우선으로 꼽냐고 하게 되면 제품의 컨셉 자체가 이미 K뷰티다. 보습, 진정 이런 것들이 K뷰티의 중요한 컨셉인데, 이미 네오팜은 한국에서 아토팜이라든지 리얼베리어라든지 제로이드를 통해서 이런 게 검증이 된 브랜드이기 때문에 해외 진출 시 실적 가시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VT. VT는 리들샷이라는 게 약간 K뷰티 컨셉하고는 조금은 좀 생소하거든요. 따끔거리고 아프잖아요. 한국하고 일본에서 성공을 했지만 과연 서구인들도 이런 따끔거리는 화장품에 대해서 만족할까? 9월 달에 얼타뷰티 리오더 물량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리오더 물량이 예상대로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VT는 이제 유럽과 미국까지 이 리드샷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아이패밀리SC는 색조는 더 힘들어요. 미국은 이미 색조 라인업이 매스에서 하이엔드까지 다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색조는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아이패밀리SC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 최근에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요 틱톡샵에서 볼륨 핵트리오라는 제품이 상당히 반응이 좋거든요. 화장품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히트를 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패밀리SC의 실적과 주가도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제일 싸죠. 밸류에이션 8배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이유도 아마 그런 밸류에이션 여유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최근 주가 하락은 펀더멘탈 이슈는 솔직히 없었다. 밸류에이션 부담만 있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코스맥스, 실리콘2 같은 업체들이 가장 탑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레거시 인디 브랜드들 가운데서 네오팜, 그다음에 VT, 그리고 아이패밀리SC를 순서대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고, ODM 업체 가운데 하나 더 고른다고 하게 되면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업체를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